안녕하세요. SPP넷 논문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조윤식입니다. 네, 발표는 SPP넷 논문의 구성 흐름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기존 CNN 모델들은 고정된 크기 입력 이미지들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4 곱하기 224 같은 정해진 크기로 이제 변환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는 FC 레이어가 고정된 길이의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크기 입력 이미지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크로핑과 이제 월핑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크로핑은 이미지에서 일부 영역만 사용하므로 이제 객체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월핑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이제 변형될 수 있어 이제 객체의 본질적인 특징을 왜곡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제 SPP넷은 이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SPP넷에서는 이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 즉 SPP 레이어를 도입하여 CNN이 고정된 크기의 입력 이미지를 요구하는 제약을 해결하였습니다. SPP 레이어는 컴브 레이어와 FC 레이어 사이에 위치하며 가변 크기의 입력 이미지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해 FC 레이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크로핑이나 월핑을 수행할 필요 없이 다양한 크기의 입력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조를 보시면 기존 네트워크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먼저 조정한 후 컴브 레이어를 거쳐 FC 레이어로 입력을 하지만 SPP넷에서는 컴브 레이어 이외에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하여 가변 크기의 이미지를 FC 레이어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전형적인 CNN 네트워크는 이제 7개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처음 5개 레이어는 컨버레이션 레이어로 일부는 이제 풀링 레이어가 뒤따르게 되고요. 풀링 레이어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브 레이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의 레이어는 FC 레이어이며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N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CNN은 이제 이미지 크기에 관계없이 슬라이딩 필터를 적용하여 피처 맵을 생성할 수 있지만은 마지막 FC 레이어에서는 고정된 크기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SPP넷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 정통적인 이미지 처리 방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피처를 설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고정된 크기 이미지를 입력해야 했으며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 시프트나 이미지 패치 기반 기법들을 활용되었습니다. 추출된 특징들은 벡터 퀀타이제이션, 스파스 코딩, 피처 커널 등을 통해서 인코딩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백오월드나 스페셜 피라미드 기법을 이용해 특징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람이 정의한 피처 추출 기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딥러닝 모델을 볼 수 없으며 딥러닝 기반 모델에 비해 유연성이 부족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풀링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백오월드 방식에서는 이미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피처를 추출한 후 이를 클러스팅하여 대표적인 코드 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된 코드 워드들은 히스토그램들을 통해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변환되며 이를 통해 이미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차원의 입력을 분류 모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처 추출 방식과 코드 워드 개수 설정 등 많은 부분이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해야 하므로 이 또한 딥러닝 기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오버월드 방식의 또 다른 단점은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페셜 피라미드 매칭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SPM은 이미지를 여러 영역으로 분할한 후 각 영역에서 백오버월드 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처의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도 분할수를 동일하게 설정하면 결합된 벡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PM 역시 백오월드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피처를 정의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성능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SPP넷에서는 SPM의 개념을 발전시켜 스페셜 피라미드 풀링 레이어를 도입했습니다. SPP 레이어는 빈의 개수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각 영역별로 맥스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빈의 크기를 4 곱하기 4, 2 곱하기 2,
1 곱하기 1로 설정하여 21개의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필터는 컴브 5 레이어를 통과한 256개의 채널을 유지하여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k 곱하기 m 차원의 고정된 벡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력된 이미지 크기에 관계없이 스파셜 빈 개수를 맞춘다면 SPP 레이어를 통해 고정된 길이의 벡터를 얻을 수 있어 FC 레이어의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SPP 레이어는 컴브 5 레이어를 통과한 피처맵 기반으로 고정된 크기의 출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컴브 5를 통과한 피처맵 크기가 13 곱하기 13이라면 이를 다양한 스파셜 빈 크기 변화로 변환하여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윈도우 크기는 전체 크기 A를 n으로 나눈 후 올림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스트라이드 크기는 전체 크기 A를 n으로 나눈 후 내림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SPP넷의 학습 방식은 기존 CNN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GPU는 고정된 크기의 입력에서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지만 입력 이미지 크기가 계속 바뀌면 GPU가 매번 다른 크기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고 병렬 처리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CNN 방식에서는 고정된 크기, 예를 들어 224 곱하기 224로 이미지를 크로핑한 후 컴브 레이어를 거쳐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SPP 레이어를 적용한 후 FC 레이어에서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를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SPP넷에는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을 적용하여 다양한 크기 이미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24 곱하기 224 크기 이미지를 180 곱하기 180 사이즈로 리사이즈하여 학습을 하게 되고 SPP 레이어를 통해 출력 벡터의 크기를 224 곱하기 224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두 네트워크는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며 첫 번째 에폭에서는 224 크기의 네트워크를 학습한 후 다음 에폭에서는 180 크기의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과정들을 이제 반복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SPP넷은 기존 CNN처럼 고정된 크기의 이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크기의 입력의 이미지에 대해서 유연한 학습이 가능해지며 보다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SPP넷이 실제로 이미지 분류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미지넷 2012 데이터셋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 1.65%의 정확도 향상을 보였습니다.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에서는 추가적으로 2.33%의 성능 개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탑1과 탑5 에러에서 SPP넷이 기존 CNN보다 오류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BOC 2007 데이터셋에서 SPP넷의 성능을 검증한 결과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SPP를 적용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이미지 표현, Full View Representation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욱 개선되었으며 원본 이미지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도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텍 101 데이터셋에서도 SPP넷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기존 CNN 모델 대비 SPP넷을 적용한 모델이 91.44%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Full View Representation을 적용했을 때 크롭 방식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기존 객체 탐지 모델인 RCN 모델이 있는데요. 이 RCN은 리즌 프로포즈 네트워크, 즉 RPN을 사용해서 약 2,000여 개의 ROI를 추출한 후 각 ROI를 CNN에 개별적으로 입력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ROI가 독립적으로 CNN을 통과해야 하므로 연산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SPP넷은 전체 이미지에 대해 CNN을 한 번만 수행한 후 피처맵에서 ROI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즉, RCNN이 2000번 CNN 영상을 수행하는 반면 SPP넷은 단 한 번의 CNN 연산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연산 속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SPP넷 객체 탐지 과정은 먼저 셀렉티브 설치를 이용해 약 2000여 개의 ROI를 생성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후 이미지를 특정 크기로 조정한 뒤 CNN을 통해 피처맵을 추출하고 SPP를 적용하여 고정된 길이의 피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4단계 피라미드 구조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곱하기 6으로 총 50개의 빈을 사용하여 공간적 정보를 보존하게 됩니다. 추출된 피처 벡터를 이용해 SVM으로 ROI별 멸치 존재 여부를 판별하게 되고, 후 처리 단계에서는 NMS를 사용하여 중복되는 후보 영역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적용해 예측 경계를 정교화하여 객체 탐지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오른쪽에 셀렉티브 설치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만 좀 추가로 가져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티브 설치 기법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보다 검색 공간을 줄여 훨씬 빠른 속도로 객체 후보 영역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셀렉티브 설치의 과정은 먼저 초기 서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단계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지 내에서 각각의 객체가 하나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도록 다수의 초기 영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작은 영역들이 반복적으로 통합하여 점차 큰 영역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셀렉티브 설치는 여러 영역에서 가장 유사한 두 영역을 선택하여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사도를 판단할 때 색상, 텍스처, 명암 등의 시각적인 정보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병합 과정은 더 이상 합칠 수 없는 단 하나의 큰 영역이 남을 때까지 반복되며, 최종적으로 통합된 영역들을 기반으로 객체 후보 영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슬라이딩 윈도우와 달리 모든 가능한 위치에서 고정 크기의 윈도우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고 탐색 공간을 크게 축소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계산량으로도 효과적인 객체 탐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SPP넷은 파스칼 뷰시 2007 데이터셋에서 RCNN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정확도를 기록하였으며, SPP넷 5 스케일에서는 MAP 59.2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SPP넷 1 스케일은 RCNN보다 270배 빠르게 동작하였으며, RCN이 한 이미지 처리에 14.37초가 소요되는 반면 SPP넷은 단 0.053초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초기화 방법들을 사용하여 학습한 SPP넷 모델들을 조합하면 성능이 더 향상되었으며 최고로 60.9 MAP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SPP넷 단위 모델의 성능이 31.84%의 MAP를 기록하였으며 6개 모델을 조합하면 35.11 MAP를 기록하여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콘클루전입니다. 본 논문을 세 줄로 요약하자면은, 이전 CNN 기반 모델들이 역시 이미지 크기를 고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스케일이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SPP넷은 SPP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크기 입력에서도 고정된 크기의 피처 벡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모델의 다양한 입력 크기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네트워크의 일반화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